자,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이 축인데요, 축. 영어로 shaft라고 그러죠. 축에 대해서, 부품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소양 등을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이 무엇이냐? 축은 회전하는 부품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축이 다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의 축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탁 잘라보면 단면이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봉이라는 거죠. 봉 형태. 그리고 축은 동력이나 운동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만약에 동력이나 운동을 전달 안 하고 그냥 봉이 있으면 그거는 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동력이나 운동 전달이 일어나야지 그때 사용되는 것이 축이다. 그런데 차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축이고 이것도 축이니까 차에 사용하는 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전혀 다르죠. 축이 샤프트고 차축은 엑셀인데 이 차축은 사실 축이 아니라는 거죠. 요 그림 요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차축이라는 것은 바퀴를 그냥 꽂아 넣는데 불과하다. 그래서 동력이나 운동이 차축에 의해서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차축이라는 것은 축이 아닙니다. 그리고 차축은 회전도 하지 않는다. 다만 회전하는 바퀴를 지지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차축은 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축을 설계하거나 제작을 할 때 어떠한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축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재료를 선정해야겠죠. 재료를 염두해 둬야 되겠죠. 뭐 재료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축을 설계할 때 우리는 강도 등을 고려한다. 그래 강도는 비단 뭐 직접적인 응력 상태 또는 힘이 적용되는 상태뿐만 아니라 굽힘이나 비틀림 같은 다양한 상태를 다 고려를 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재료 선택을 먼저 언급을 해보자면 사용 목적에 맞는 재료를 선택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물속이라든지 극단적으로는 또는 뭐 옥상 또는 건물 밖 실외 이런 데서는 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부식에 좀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식성이 있는 재료를 쓰면 좋겠다. 그리고 마모에 좀 취약한 축인데 뭐 다른 것들에 많이 쓸린다든가 아니면 접촉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마모에도 좀 강해야겠죠. 그리고 절연성, 뭐 전기가 아주 많이 흐르는 그런 상태에서 축이 사용된다면 절연성을 고려해 두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도 필요할 때만 고려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내부식성 재료는 뭐 내마모성, 절연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고가의 가능성이 크죠. 근데 내가 내 부식성이 별로 필요 없는 예를 들어서 실외에 되게 건조한 환경에서 쓴다. 그러면 내부식성이 별로 필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식성 재료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일종의 돈 낭비가 되겠죠. 그럴 필요 없다. 뭐 내마모성, 절연성 등등의 굳이 비용이라든지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 재료를 굳이 필요 없는 환경에서는 그러한 재료를 선택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이죠. 강도를 고려해야 된다. 강도는 정적 강도, 그러니까 정하중 상태에서 뭐 파괴된다든가 항복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로 강도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피로 파괴라든지 아니면 변동 하중 상태에서 파괴가 일어날 수 있죠. 정하중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적 강도 이하인 정적 강도보다 적은 강도에서도 피로에서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피로에 취약한 그런 환경에서 사용되는 축은 뭐 재료는 부품은 피로 강도도 다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그런 응력뿐만 아니라 굽힘이나 비틀림에 의해서 유도되는 그러한 그 직교나 어떤 전달 응력 등등도 재료의 강도, 재료 및 강도에 반영되어야 된다.
그리고 변형량도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 거는 괜찮은데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그러한 재료 자체의 성질뿐만 아니라 어떤 설계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굽힘이나 비틀림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이 직접적으로 작용되는 응력보다 더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변형량을 고려할 때 이러한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환경도 같이 고려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고유 진동수. 자, 고유 진동수는 어떤 물체의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재료의 고유한 성질도 아니고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진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진 형태라든지 뭐 질량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게 다르면 같은 재료라도 그래도 고유 진동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한 고유 진동수가 외력, 그러니까 어떤 진동에 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 그 고유 진동수와 매치가 되는 환경에서는 정말 작은 응력에도 불구하고 그 응력이 작용되는 그 영향이 점차 커져서 결국 파괴를 일으킬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죠? 그 구이동에 있는 전모 빌딩. 거기 건물이 붕괴될 뻔했죠. 되게 위험할 뻔했는데 그게 큰 외력이 작용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건물 중에 있는 헬스장에 그 뭐죠? 이 러닝머신, 사람이 뛰는 러닝머신이 계속 진동을, 아주 작은 진동이지만 계속, 그러니까 건물의 고유 진동수에 맞는 그러한 진동을 계속 줘가지고 건물에 점점 그 진동의 영향이 점점 커져서 결국 붕괴 위험에, 뭐 직접적으로 붕괴는 시키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붕괴를 시킬 수 있을 만큼 위험성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언급했던 정적 강도, 필요 강도보다 더 이하인 어떠한 응력 또는 힘 상태에서도, 외력에도 재료를 파손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재밌고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굳이 다루진 않지만 이러한 것들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축 제작과 축을 제작하거나 선택하거나 설계할 때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죠. 더군다나 다른 부품과는 달리 축은 어떤 주기를 가진,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변동하는 하중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회전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축은 정적 강도뿐만 아니라 필요 강도, 나아가 고유 진동수도 상당히 면밀히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의 재질, 그러니까 이슈 중에서 재료 선정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것은 비단 축을 설계할 때뿐만 아니라 부품 또는 기계 시스템 자체를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재료 선택과 관련된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축만의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이 어떤 기본적인 설계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강도 재료는 일반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고강도 재료. 뭐 강도가 약한 것보다는 굳이 필요 없어도 고강도가 돈만 같으면 쓰는 건 큰 문제가 없죠, 그죠? 오히려 좋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강도 재료는 좀 비싸요. 일반적으로. 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비싼 것을 굳이 쓸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나만을 위한 의자를 만드는데 내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좋은 나무를 써가지고 강하게 만들면 뭐 나쁠 건 없겠죠. 돈 조금 더 들여가지고죠. 근데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메이커, 그러한 회사 같은 입장에서는 수만 개, 수만 개, 수십만 개를 만들어야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격에 민감하다.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데 고가의 고강도 재료를 쓸 필요 없고, 그리고 고강도 재료는 다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내구 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피로 강도와 관련된 내구 한도가 좀 낮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응력 집중에 고강도이지 않은 뭐 중강도나 저강도 재료보다는 응력 집중에 좀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위험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사용되어야 되는 되는 부품을 설계할 때는 굳이 고강도 재료를 염두할 필요가 더더욱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돈 때문이죠. 그래서 돈 때문이라도 일단은 저가인 저탄소, 중탄소 재료, 그러니까 저강도, 뭐 중강도 재료를 일단 한번 이걸로 설계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 그럼 강도를 좀 더 높이는 거죠. 그래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고강도 재료를 한번 염두를 해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 한도나 응력 집중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재료를 무조건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비교를 해가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재료를. 자, 그리고 재료 선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작은 게 좋아요, 부품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작게 부품을 만들 수 있다면 재료를 적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 요인, 돈을 절약하는 게 재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을 생각해 봅시다. 축은 작게 만든다는 것은 얇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얇게 만들면 축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얇게 만들면 얇게 만들었을수록 좋긴 좋은데 그게 어디까지 얇게 만들 수 있냐? 내가 원하는 그런 작업 환경에서, 그러니까 사용 환경에서 버틸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서로 경쟁을 하겠죠. 버틸 수 있는 강도 면에서는 굵으면 굵을수록 좋은데 경제적인 요인에서는 얇으면 얇을수록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의하는 그러한 지점에서 그 크기를 결정을 한다. 그런데 경제적인 요인은 비단 재료를 적게 쓰는 것만으로 끝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재료를 적게 써서 부품을 작게 만든다, 축을 얇게 만든다. 그러면 무게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축을 부피를 절반으로만 줄여도 무게가 절반으로 주는 거거든요. 뭐 축 하나 무게가 절반 줄어봤자 무슨 큰 득이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축이 10,000개 쓰이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러면 뭐 축 하나가 1kg면 5,000kg나 줄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비행기라든지 기차, 자동차 이런 데서는 연료를 절약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접근할 수가 있겠죠, 생각을. 그래서 경제적 요인은 생산 단가뿐만 아니라 이 부품을 사용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러한 경제적 요인도 있다. 그래서 무게를 고려해서도 사이즈는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 처리와 표면 처리는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 자, 열 처리를 하면 재료의 성질을 바꿀 수 있죠. 우리가 뭐 2주차인가 3주차인가 학습을 했죠. 열 처리를 하면 잔용력도 변형시킬 수 있고, 그리고 뭐 금속의 어떤 그 구성 성분도 바꿀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성분 또는 원하는 성질을 가지도록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도로 따지면 강도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열 처리 등등이 있겠죠. 자, 표면 처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괴역학법에 의해서 수명을 예측하는 그러한 학습을 했는데, 그 파괴역학법의 수명을 예측할 때 시작점은 시작 균열의 길이였죠. 그래서 시작 균열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재료에 원래 균열이 처음부터 균열이 존재를 하면 할수록 균열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있는 균열이 길면 길수록 취약해진다는 거죠. 자, 표면 처리는 원래 일반적인 재료를 예를 들어서 뭐 쇠 같은 거 금속을 부어서 식혀서 만들었다. 그때 표면에 자글자글한 균열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강홍해서 만들었다. 가공할 때 충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칼날 같은 게 충격이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라든지 균열 같은 게 날 수 있죠. 그런 걸 그냥 쓰면 마치 균열이 원래 존재하는 것처럼, 많은 균열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표면 처리를 한다면 뭐 표면을 녹인다든가 아니면 표면을 이렇게 잘 갈아서 깨끗하게 만든다. 그러면 뭐 심미적으로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표면에 있는 균열 또는 스크래치를 상당히 줄이거나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균열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이 아니고 균열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균열 뭐 진액이라든지 아니면 균열에 의한 파손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열 처리가 재료의 성질을 바꾸는 거라면 표면 처리는 재료의 성질을 바꾸는 것은 아닌데 균열에 의한 파손에 도움을 그러니까 그 파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면에 균열이 없는 상태의 어떤 강도가 딱 주어졌다면 표면에 균열이 있으면 그 강도를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재료 성질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그 강도보다 약한 값에서 파손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근데 균열을 그러니까 표면 처리를 하면 원래 있던 재료의 성질보다 더 좋게 할 수는 없지만 원래 있던 재료의 성질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 그걸 원래 성질만큼은 올려줄 수 있다. 복구시킬 수 있다. 그러한 어떤 성질을 가집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거죠. 열 처리도 돈 들죠. 표면 처리도 물론 돈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데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게 다 경제적인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어떤 부품을 설계에 재료의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처리, 열 처리, 표면 처리 들을 뭐 해야 되는 그 가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